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3부토, 죄송합니다. HLB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고, 금융투자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기금은 좀 오늘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빠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털고 나가면 되는 거고, 아니 나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는데라고 생각하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으로서 이 차트라는 관점에서 뭘 보냐면, 여기 이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HLB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고의적으로, 그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중요한 자리거든요. 되게 중요한 자리야. 중요한 자리인데 딱 이 시점에 이 가격에서 제노포커스를 인수합니다. 딱 밑에 찍고 바닥인가 라고 하는 시점에서 제노포커스를 인수를 해요. 그러면서 HLB에 대한 굉장히 투심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HLB 자체적으로.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미 털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밑에서 거래량 터진 거 두 개 보이죠? 이 거래량 터진 두 개의 봉.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거래량 보이죠? 엄청난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바닥에서. 근데 이 거래량에서, 그죠? 들어온 가격대가 얼마예요? 5만원대예요. 5만원대. 그럼 여기서 지금 5만원대 산 사람들이 지금 이 꼬라지를 보아하면, 아 플러스 20% 수익 중이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하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물량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조금 차트를 크게 볼게요.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저는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차트를 좀 지워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과거의 흐름에 있는 차트 좀 지우기 아깝긴 한데 지워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게. 자, 요렇게 좀 지워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은 지우면 안 되겠죠?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위에도 지우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그려드리면 되니까. 차트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서 이 흐름들을 볼게요. 이 흐름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몇 가지 보여요.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주가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어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했죠.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삼각수렴 이후에 주가 이탈이 나옵니다. 그죠? 삼각수렴 이후에 주가 이탈이 나와요. 이탈이 나오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래스 2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임상 실패가 아닌데 이 정도로 하락할 만큼의, 그죠? 이슈인가? 라는 생각을 지금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일단 주가 이렇게 뺐어요. 빼고 나서 현재 이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보아하니까 과거의 패턴을 좀 봤거든요. 지금 이 상승 있죠? 급등 후에 눌림, 상승 후에 조정 패턴. 요거 있죠, 요거. 요 삼각수렴 패턴. 요게 어디서 봤나 하니까 여기서 좀 봤어요. 여기. 이 자리. 이거랑 모양이 비슷하단 말이야. 이 모양이랑 비슷해요. 보시면은 어때요? 상승 후에, 그죠? 상승 후에 조정. 상승 후에 조정. 그죠? 요 삼각수렴 패턴. 이 삼각수렴 패턴에서 어떻게 됐어? 얘네가 패턴에서 급락이 나왔죠. 보시면은, 자, 여기서 삼각수렴 패턴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패턴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고 여기도 패턴을 이렇게 보면 여기 삼각수렴에서 이탈이 나온 이후에, 그죠? 이탈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다? 급락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다가 삼각수렴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탈하고 나서 다시 반등해주고, 저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이렇게 하락이 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눌러주고 이렇게 빼대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 삼각수렴 후로 이렇게 빼서 움직이고 다시 요 자리, 지금 요 자리라고 생각해요. 요 자리 빼고 나서 어떻게 다시 올려서 여기서 한 방에 쳐버리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잖아요. 지금 잘 봐봐요, 여러분들. 클래스 2 결과별표까지 얼마 남았죠? 얼마 남았어요? 지금이 11월 7일이잖아. 그러면 12월 7일, 1월 7일, 2월 7일, 3월 7일 한 4달 남았어. 4달.
그죠? 4달 남았어요. 자,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요런 자리라고 했을 때, 그죠? 요런 자리라고 했을 때 한 요쯤에 있다 칠까? 요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축소시켜 놓은 거죠. 이 하락폭 그대로가 아니라 요걸 조금 폭대로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과 가격을 좀 축소시켜 놓은 게 지금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가 요 정도 자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 정도. 얼마? 기간자로 보면은 한 요 정도. 7월 29일. 요 정도로 보여요. 뭐 기간을 이렇게 축소 안 해놓고 가격만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뭐 요 정도? 7월 19일? 아니 그냥 요 정도 볼까? 뭐 전저점 구간. 이 전저점 구간 다시 이탈이 나왔으니까 이탈 나온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 구간이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구간이 좀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8월이라 8월 1일이라고 할게요. 8월 1일. 7월 31일에서 자 주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튀어 오릅니다. 튀어 오르면은 한 달. 그죠? 한 달이요. 자 8월 1일까지 한 달.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자 9월 30일까지 두 달. 두 달. 그죠? 이 주가 얼마? 8,600원. 자, 두 달입니다. 두 달 이후에 여기 어디까지? 고점을 찍는 이 구간과 텐베거 찍는 이 날까지 확인하면 며칠이요? 이 날까지 확인하면 자, 두 달 하고도 22일입니다. 며칠이요? 두 달 하고도 22일. 자, 앞으로 이때 며칠 갔어요? 10배? 10배 갔어요. 8,600원에서 얼마? 86,000원까지 10배 올라갔다. 자, 두 달 22일 만에. 그죠? 자, 지금 HLB 몇 달 남았죠? 몇 달 남았? 4달 남았습니다. 자, 이때와 시가총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10배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10배 간다면 여러분 기분은 좋아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격부터 3배, 4배 이렇게 잡는 거 바이오 장세만 정말 온다라고 했을 땐 가능하지 않나? 결과적으로 HLB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HLB가 올라갈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시가총액이 10조짜리가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 번씩 꼭 해보셨을 거고 시장에서 시가총액 20조 이상 그냥 작전주 마냥 올라가는 종목들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죠?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18만원 가면은 24조입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24, 또 18만원 가잖아요. 사람들 개인들 안 팔아요. 더 간다. 왠지 알아? 개인들은 항상 가격 변동성이 움직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가 빠지면은 야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실패하니까 빠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손절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주가가 왜 올라가? 성공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절대 팔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수라고 홀딩을 합니다. 이게 뭐요? 개인 투자자예요. 가격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진양곤 회장과 HLB가 뭐라 그래요? 99% 승인된다고 하는데 주가가 또 올라가. 뭐라 그래? 사람들 머릿속에 야 100% 성공이다. 성공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잖아. 그리고 HLB가 99% 승인된다고 할 리가 없잖아. 무조건 승인이야 라고 해서 매도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그쵸? 매도 못해요. 이게 뭐니까? 개인 투자자니까. 그리고 주가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돼? 빠졌을 때 여기서 어떻게 돼? 주가의 가격 변동성 보고 쫄아요. 그 뭐해? 매도하죠. 대량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차익 실현이. 그죠? 과거에 있던 사람들의 이 물량 싹 다 받아갔죠. 그죠? 지금 주가 빠지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실패 아니야? 이거 주가 이렇게 빼? 불안해 죽겠다. 난리가 납니다. 그죠? 분명히 예언할게요. 주가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100% 이거 승인이다. 무조건 승인이다. 절대 안 팔아야지. 이렇게 돼요. 왜? 여러분들은 가격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예컨대 삼성전자로 말씀드려볼까요? 삼성전자로. 자, 삼성전자가 단 3, 4개월 전, 단 4개월 전에 주가가 9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얼마예요? 얼마? 57,000원이에요. 자, 사실상 삼성전자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크게 바뀌었을까요? 회사에 갑자기 기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때도 HBM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여러분 뭔지 모르겠으니까 들어보세요. 지금도 HBM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똑같은 이슈야. 근데 이때는 HBM 문제가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HBM 문제 별거 아니구나. 될 거구나. HBM 될 거니까 올라가겠지. 퀄 테스트 통과할 거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겠지. 신경 안 써. 근데 똑같은 퀄 테스트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주가가 빠지니까 뭐라 그래요? 퀄 테스트 떨어졌나 보다. HBM 실패인가 보다. 뭡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HBM 똑같은 퀄 테스트 중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생각하고 주가가 빠지면 실패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개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성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HBL, HLB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구간에서 승인되기 전에 2분의 1 매도하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왜? 저는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적인 분석을 하기 때문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클래스 2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생각하고 클래스 2는 실패가 아니고 HLB 세력들은 이미 밑에서 많은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누르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게 차트만 보면은 끝난 차트로 보이지만 제가 차트만 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상 요거는 눌렀다 갈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앞선 구간에 정확하게 고점일 때는 남들이 다 안 팔 때 확실하게 고점이라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남들이 다 실망할 때는 저점이라고, 저점은 저점인지 모르겠지만 매수 타점이다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건데 요거 놓치지 마시고 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2분의 1 매도하라고 했고 하한가 2방 갔습니다. 날짜 보면 5월 14일이고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2분의 1 매도를 말씀드렸죠. 욕 먹을 수밖에 없다. 욕 먹어도 할 말은 할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 할 수 없죠.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일단 볼게요. 자, 보시면은 5월 14일이고요. 절대 주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왜 자꾸 영상을 보여주시나요? 보여줄 필요 없으면 전 알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양해를 구하고 보여드릴게요. 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과거의 영상으로서밖에 여러분들은 신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유튜브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정말로,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식은 뭡니까? 확률 게임이지 않습니까? 제가 7, 80%의 확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죠? 7, 80% 확률을 믿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주식의 신이 아닌데 어떻게 100% 맞춥니까?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HLB 여러분 저 아실 거예요. 7, 80%는 무조건 맞춰왔어요. 여태까지 흐름을. 그러니까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었죠. 그죠?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일단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볼게요, 같이. 이거 빠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에코프로도 분명히 이런 구간대에서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떨어졌을 때 1차적으로 물량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 이러한 중요한 자리죠.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런 이탈이 나왔을 경우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들 간다만 하다 어떻게 했죠? 주가가 다 밀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말해도 여러분들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13만원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배, 3배 그죠? 벌었네요. 그죠?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다. 정확하게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 여기서 매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괜찮다. 지금 구간 충분히 싼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제 생각, 제 소신 그대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네가 분석을 대충 하니까 여기가 저점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솔직히 흐름이에요.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그죠? 이게 아무런 거래량이 아니라 정말 미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주가를 빼버립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고가권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밑에 산 개인들과 고가에 물린 개인들 손절, 익절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매도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도에 대한 관점 분명히 뭐라고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올라갔을 때는 과감하게 메타점 잡아 드릴 거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3월로 가면은 이 4월에 뭐가 있죠? 4월에 옵디보 여보이 이 BMS의 가남 관련된 승인 여부가 나옵니다. 조기 승인이라고 하면 3월이죠. 그럼 HLB와 3월에 동시에 승인된다고 했을 땐 과연 HLB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사실상 승인은 될지언정 경쟁이 힘들다. 왜? 유통망과 이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네임밸류 13조의 매출이 나오고 옵디보의 네임밸류에서 많이 밀린다. HLB, 리보세라니 칼레리 야 헛소리 하지마 꺼져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저는 현실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을 올라갔을 때 팔고 나가야 된다. 분할 매도로라도 2분의 1이라도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갔을 때 좀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 이번에는 좀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좀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쪽에 여러분들 번호 하나 위쪽에 띄워놨고 텔레그램방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오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 매도하지 말아라. 바이오 가져가야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정리 도와드릴 거고요. 내가 HLB 이번에는 주가 만약에 급등하게 됐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돼요.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서 꼭 대응하시고요. 저는 HLB 오래 갖고 있는 분들의 사연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연을 좀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적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설명창에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를 올려놓을 겁니다. 제가 5월 14일엔 텔레그램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텔레그램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이 HLB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반드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하자고요. 나중에 주가 또 올랐을 때 정말로 18만원, 20만원 갔는데 또 매도 안 했는데 CRL 떠서 또 주가 급락을 해서 못 팔아서 다시 5만원 왔다. 멘탈 감당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세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응하자. 4, 5년 동안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비중만 늘리고 익절을 못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번엔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딱 5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3월에서 5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분의 릭처 사인을 드리면서 비만 치료제 좀 언급을 드렸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뭐 대화제약이나 대봉 LS나 이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9,000원에서 27,000원까지 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하나만 더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생물보안법이거든요. 생물보안법. 결과적으로 이게 24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인데 원료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23년도에는 어떤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죠. IRA 법안으로 2차 전지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중국에 생산되는 원자재랑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마라. 사용하면 세제 혜택 안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똑같아요. 세제 혜택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뭐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제품을 못 씀으로써 우리나라로 수혜가 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폭등을 한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 미국 기업들이 중국세에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 못 맡기니까 이거 어디로 온다? 우리나라로 온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등할 거라는 겁니다. 생물보안법은요. 대통령 서명만 남겨져 있고요. IRA 법안도 마찬가지. 대통령 서명 이후에 2차 전지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영상 마지막에 제가 간단하게 히든으로 준비해 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HLB 관련된 입장은 위에 번호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히든 종목 그리고 제가 HLB를 이 3만원, 5만원, 7만원 그리고 이렇게 분할 매도까지 적절하게 잡아 드릴 수 있었던 이러한 기법까지 확실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든 기법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